오늘 주제는 사람이 원칙보다 중요하다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원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원칙을 왜 만들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원칙보다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생활하다 보고 어디 뭐 특히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원칙, 규율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칙과 규율 때문에 좀 힘들게 삶을 살다 간 그 영화가 있어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오늘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순서가요, 복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 소개, 그 영화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제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또 있어요. 그 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란 뭘까요? 여기 그 사전적 정의예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회라고 알려주잖아요. 하나 딱 기억할 건 두 개예요. 안녕과 행복. 안녕이라는 거 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거든요. 그 안녕이라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하고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생활하는 거. 행복은 밥만 먹는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풍족을 누려야지 또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라는 거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밥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까지도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지가 왜 필요할까요? 각자 정신 잘 단돌이하고 잘 먹고 살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말한 것처럼 안녕과 평화를 다 누리려면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다양해요. 성향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먹고 살고 하는 거 다양하고 돈 버는 것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 많이 벌고 어떤 사람 굉장히 저소득층에 있는 취약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다 잘 살려면 복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더 풍요로운 사회가 조금 더 약자인 사회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복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안녕과 평화, 행복을 위해서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복지하면 이제 역사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그 1601년도에 빈민법을 개정하면서 복지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그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주위 사람 도와주고 또 종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천주교든 카톨릭이든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해주는 일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보통은 사람과 사람끼리 그리고 종교가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거에 대한 그 전 시대와 이 시대부터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를 책임진다라는 게 이제 생겼거든요. 그게 빈민법이에요. 이게 가장 시초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복지가 뭐 짠하고 굉장히 막 행복하게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황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도시나 이런데. 왜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농업사회였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땅이 많이 필요했고 귀족들이 그러면서 이 불황자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땅에서 이제 경작하는 사람들 내쫓는 거예요. 그때는 귀족이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황자들이 거리에 많이 생겼으니까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작업장에 보내져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수용소에 보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어린이들은 이제 또 그런 교육장에 보내졌는데 교육장이라는 거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그런 교육장이에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정말 불황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강제로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엘리자베스 1세가 바로 국가가 이런 불황자라든지 빈민자들을 책임진다라는 거, 거기가 시초였다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엘리자베스 1세의 구민법, 뭐 빈민법 같은 말이거든요. 구민법 요렇게 요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그렇게 시초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복지를 배우면서 영국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영국이 가장 시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어떻게 영국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헤쳐나갔나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배우고 또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영국이 어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전부터 많이 이런 복지사회가 많이 꿈꾸고 영국이 제창한 게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나라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복지로 죽을 때까지 안락하게 행복하게. 근데 이제 2017년 정도 뉴스를 봤더니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2011년에 이제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서부터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당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직업 못 구해서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구하니까는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는데 5년 동안에 3,600명이 직업 수당을 못 받아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오빠를 잃은 여동생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2013년 오빠가 죽었는데 오빠가 당뇨 제1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질환을. 근데 그 당뇨는 이제 인슐린도 있어야 되고 먹을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 보니까 부검을 했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뱃속에 음식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18일 전에 실업 수당 거절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통장에는 몇천 원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여동생이 하는 말이 약한 자들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빈민 이런 실업자들이 많았고 직업 수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18일 전에 직업 수당이 탈락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고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해요. 시위를 하는데 피켓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지수당 거절로 인한 죽음은 이제 그만. 네, 영국 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현실적으로 영화가 잘 살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영국의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고 한국은요. 과거에는 이제 물론 한국도 여러 가지 왜 이런 말이 있죠. 한국에서 나라가 이제 가난한 사람 구제 못한다. 임금도 그런 말이 있었긴 하지만 예전부터 한국도 서로 상부상조하고 품앗이도 있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일종의 사회복지의 개념이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6.25 지나면서부터 그때 이제 종교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사회에서 뭐 이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6.25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부터 쭉 거슬러 올라와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갔어요. 제일 핫했던 거는 시발점이 됐던 거는 88 올림픽과 86 아시안 게임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려는 막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선진국들을 쫙 살펴보니 복지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선진국은 복지가 잘 된 나라잖아요. 그러면서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어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복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런 선진국들은 300~400년이 걸릴 거를 한국은 지금 거의 5~60년 만에 이룩해냈다.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푸드뱅크라는 게 나와요. 이제 푸드뱅크를 보니까 한국이 거의 아시아에서 이 푸드뱅크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푸드뱅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음식물을 좀 힘든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해요. 시민단체를. 그게 바로 아시아 전역까지도 한국이 이끌어갈 정도로 한국이 많이 복지 혜택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이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보니까 15,000개 가까이 돼요.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고령 인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로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좋은
시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베풀어지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보니까 어떤 장애인 분이 그 수기를 공모를 하셔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했는데 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장애인 보조 도우미를 많이 하잖아요. 복지 혜택이 좋아지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변화가 돼서 희망을 품고 자기도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그 인간으로서 굉장히 희망적인 삶을 지금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수기를 써서 공모에 당선이 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저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거의 기본적인 거죠. 그 이상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성숙된 사회에 인격적으로나 여러모로 같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두의 유익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피폐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는 그 영국에서 그 사람은 어디 항의 하나 하지 못하고 여동생한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예, 그 여름에 죽었는데 보니까 전기가 끊겼어요. 돈이 없으니까 영국도. 그러니까 인슐린도 할 수 없죠. 음식물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거의 굶어 죽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다혈질이거나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회에 화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옛날에 그런 적 있었죠. 방화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복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당장 먹을 게 너무너무 없고 피폐하게 살다 보면 어딘가 화를 표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고 뭐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같이 행복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 모두에게 복지는 꼭 필요합니다. 이 영화는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건데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가 아니라 나, 콤마예요. 이게 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적 존중을 원합니다라고 다니엘 블레이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개처럼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영화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개처럼 취급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지는 알아볼 수 있고요. 이 감독이 켄 로치 감독인데 1936년생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죠. 예, 2016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약간 그 사회적인 비판, 정치적인 그런 영화를 많이 다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연이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데이비 존스, 한 사람은 헤일리 스콰이어라는 여자인데 이 주인공들이 굉장히 생소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주인공을 뽑을 때도 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신 뭐 하셨습니까? 당신 아빠는 뭐 하셨습니까? 어디서 상을 하셨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면서 그런 어떤 오디션의 연기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빠는 뭐 했는지, 집안을 약간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이 역할에 부합하는 인물을 뽑아요. 실제로 데이비 존스가 그 스탠딩 코미디 하는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아빠가 실제로 목수였고, 여기 나 다니엘 블레이크 직업이 목수거든요. 이분 아빠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라는 거는 거의 그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서민들의 일상을 다루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코미디를 하기 때문에 이 역할에 굉장히 부합했고,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노동자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어려운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KT 역할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황금 종려상 받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 뭐냐면 가난은 너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거. 예, 가난한 사람들의 이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켄 로치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영화가 그냥 한 번만 보면 이해가 될 정도로 간단한데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관공서 가보세요. 뭐 하나 서류 떼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이유로 인해서
이런 죽음을 맞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 그런 아픔을 다룬 영화예요. 일단 주인공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와이프가 죽었어요. 근데 심장병이 있어요.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낮에는 운동을 하면서 좀 몸 관리를 하고 밤에는 쉬라고 해요. 푹 자라고 해요. 일할 시간이 없죠. 일을 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추락사를 당했어요. 심장병 때문에. 심장병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어요.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그 심근경색이라는 건 뭐 혈관이 80%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동 일을 하잖아요. 목수를 하기 때문에 목수 일을 하다가 갑자기 추락사를 당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의사도 일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일을 쉬고 있으면서 이제 질병 수당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KT는 이제 아빠가 각각 달라요. 약간 보면은 흑인과 백인의 어떤 중간 정도인 그런 여자아이가 있고 또 백인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이 아빠가 다르고 둘째 아이가 아빠가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생활고를 겪다가 런던에서 집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뉴캐슬로 이사 온 그런 싱글맘입니다. 첫 장면부터가 이 영화는요, 이렇게 어떤 표현에 의하면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영화예요. 첫 장면부터가 까매요. 그냥 암전이에요. 완전 까만 바닥에 소리만 들려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 소리를 100%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첫 질문에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손을 위로 올릴 수 있습니까? 뭐 당신은 전화기 벨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까? 막 계속 그 소리를 해요. 상담 직원이니까 이 사람은 계속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심장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다른 데는 멀쩡하다. 다른 거는 다 너 손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왜 그러냐? 뭐 계속 질문을 해요. 그 매뉴얼대로. 굉장히 쉽죠. 이 사람하고 개인적인 뭐 당신 어때요? 그 매뉴얼에 왜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하면 이제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그 화장실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뭐 50m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만 계속 이제 이 상담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장 얘기부터 하자고 해도 결론은 심장 얘기 절대 안 끊어져.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자꾸 그렇게 당신이 그 방해를 하면 당신의 그 점수에 좋은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냥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상담의 이게 첫 장면부터가 어떤 이 사회의 규율, 규정, 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하고 상관없잖아요. 다니엘은 심장병이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걷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도 첫 영화부터 이제 장면부터 이렇게 답답함을 우리에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봤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편지가 왔어요. 질병 수당 탈락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상담 직원을 떠올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전화를 해요. 거기에 이제 불만이 있으면 뭐를 해라 이러고 전화번호를 막 눌러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 1시간 48분을 기다립니다. 그 동안에 옆에 사는 뭐 차이나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하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강아지 그 대변을 뉘어요. 그 아저씨랑도 싸움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는 걸 영화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겨우 연결이 됐어요. 1시간 48분 만에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심장병 때문에 이러저러 해서 질병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탈락 연락이 왔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재심사 당장 하게 해달라 했더니 상담 직원이 재심사는 심사관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재심사가 가능하다. 심사관 연락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사관을 당장 어떻게 전화 바꿔달라. 그럴 수 없대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심사가 되고 재심사에서 기각이 되면 그러면 다시 항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만저만한데 그랬더니 그 상담 직원이 당신을 판단했을 때 당신의 몸은 일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내 담당 의사보다 더 잘하냐 내 몸을.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그 2017년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의 영국의 사회복지는 정상이 아니다. 그 심사관도 그 외부 업체에서 온 심사관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걸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 2, 3일 전에 질병수당 탈락 신고 받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여기서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담 통화를 할 때 다니엘이 그래요. 당신 소속이 어디냐? 그랬어. 당신 진짜 뭐 의사 맞냐? 그랬더니 이 상담직은 나는 고용 질병에서 고용된 전문 의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초반부터 이 복지 사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이 켄 로치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항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재심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왔다. 그랬더니 인터넷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굳이 다시 신청을 하든지 질병 신청을 다시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거의 영화에서는 이 당시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목수였어요. 직업이. 뭐 사무직이면은 어느 정도 뭐 인터넷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목수였기 때문에 자기는 연필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인터넷 도우미를 받으려는 거예요. 인터넷을 알려줄 수 있는 도우미가 있으니까 전화 연결해서 받아라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람이 또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은 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말이 어이없는 말이 인터넷 보세요. 예, 너무 어이없죠. 그 대사가 딱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 그럼 여기서 나를 뽑아주면 안 되냐? 신청서랑 뭐랑 뽑아주면 안 되겠냐? 할 수 없다고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저기 걸터 앉아 있죠. 의자에 걸터 앉아 있는데 옆에 친절한 그래도 공무원이지만 친절하신 분이 오죠. 공무원이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차가 어찌나 복잡하니 너무 힘들다고.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그렇죠? 계속 연거푸 그 노력을 해도 뭔가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본인은 지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이 안 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알아보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봐라. 인터넷은 못한다. 그럼 뭐 인터넷으로 또 전화번호가 있다. 알려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여자가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정시 이게 모여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늦었대요. 왜 늦었냐면 런던에서 뉴캐슬로 왔어요. 우리도 멀리 이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리를 잘 몰라요.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5분 늦었더니 당신은 수당 제재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5분 늦었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정 안 들어주냐. 좀 도와달라. 근데도 관공서 직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칙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고 뭐 사주 제재 대상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와서 뭔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이 둘을 왔는데 내일 당장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보조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 좀 어떻게 해달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원칙이라고 딱 거절하죠. 너무너무 잔인한 사회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니엘이 도와주게 돼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지금 질병수당과 질병수당 그다음에 실업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다니엘은 필요한 거는 질병수당이에요.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실업급여보다는 질병수당이 왜 낫냐면요. 그러니까 질병수당이라는 거는 공공부조에 속해요. 공공부조라는 건요. 국가나 기관 이런 단체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 거의 전액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커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성격이 사후 처방적 성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원이 많고 그다음에 아까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구직 수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직 수당이라는 거는 그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분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실업수당이라고 하죠, 요새는. 그래서 여기 보면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뭐 산재보험 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수당이 작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질병수당이 필요해요.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주는
거. 아까 말한 KT 역시도 필요하죠. 근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부분의 이런 뭐 생활 기초연금 이런 걸 받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는 건데 다니엘이 이 KT를 도와줍니다. 예, 그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참 이게 다행인 건 뭐냐면 어려운 사회고 규율적으로 엄격해요. 근데 영화에서 쭉 그려놓은 걸 보면은 그 공무원이 나오잖아요. 공무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 규율을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관료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관료주의라기보다 시스템 문제. 그리고 다니엘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친절해요. 다니엘의 아픔도 알아봐주고 걱정도 해줘요. 근데 영화에서 아까 KT 가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KT 가족이 힘든 공경에 처해서 다니엘이 도와줍니다. 좀 양보해달라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무시를 당하죠. 그래서 쫓겨나요. 원칙이라고 하면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켄 로치의 어떤 하나의 희망적인 거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다니엘이 도와주는 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느껴요. 너무 다행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회가 따뜻하다는 거를 아이들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탄생,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아픔을 보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면서 다니엘이 KT 집을 가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도와주는데 보니까 뭘 고쳐주고 있죠. 문도 고쳐주고 변기도 고쳐주고 이것저것 도와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사정을 안다고. 다니엘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KT의 사정도 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당장 아이들이 둘이나 있고 너무 돈도 없고 그러면서 집을 이사를 왔는데 굉장히 집을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노숙자 쉼터에서 2년을 살았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한 방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둘째 아이는 계속 약간 좀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주를 한 거예요. 이런 사정 얘기를 쭉 하고 이 KT가 좀 어린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공부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비춰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라고 격려도 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 둘째 아이인데요. 둘째 아이가 이렇게 계속 공을 튀겨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강박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 자기의 화를 표출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계속 공을 튀겨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해도 잘 이렇게 대꾸도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한마디로 이제 딱 질문을 던져요. 이제 아이한테 이제 말하려고 코코넛과 상어 중에 뭐에 사람이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때는 대답을 안 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복선이에요. 코코넛과 상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코코넛이라는 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죠. 얼핏 보면 상어한테 사람이 더 많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답은 코코넛에 죽어요. 네, 그건 코코넛에 사람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아내가 죽고 뭐 이러면서 아내 살아있을 때 저렇게 모빌로 물고기를 만들어서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내가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든 것처럼 저렇게 해서 아내랑 같이 살았다는 걸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영화 특징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음악이 없어요. 거의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예. 음악이 없다는 거는 좀 답답하죠. 뭔가 건조하고 뭔가 메말라져 있고 그죠? 뭔가 그런 걸 막 이렇게 내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화 용어인데 페이드 아웃이에요. 화면이 점차 어두워지면서 장면이 바뀌는데요. 이건 역시도 영화가 이제 영화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좀 어두워요. 이게 좀 어둡고 뭔가가 조금 좀 슬픈 듯한 그런 화면이 많이 나와요. 화면이 바뀌는 것도 뭐 이렇게 천천히 바뀌고 갑자기 한 1초 정도의 암흑이에요. 까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다는 걸 굉장히 영화에서 이제 나와주고 있죠. 다니엘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물론 초반에 영화에서 이제 이 다니엘이 막 화도 내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기가 넘치고 굉장히 활달한 그런 성격이에요. 막 거침없고 정의롭고. 네. 그러면서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도. 그래서 KT가 이제 뭘 켜려고 했더니 전기가 나가 있는 거예요. 네. 전기 요금이 없어서 못 내서 전기가 끊긴 상태예요. 애들 키우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면서 다니엘이 전기요금으로 쓰라고 본인도 돈이 없는 형편이잖아요. 근데도 도와줘요.
예, 이렇게 따뜻함을 주는 다니엘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요. 이게 이제 컴퓨터가 돼 있고 시간에 의해서 시간제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가는데 거기서 갔더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이게 또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저 다니엘 시대는 연필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동, 그런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집을 짓는 게 더 쉽다, 나한테는. 그 정도로 인터넷에 굉장히 취약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받아야 되니까. 당장 살아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걸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인터넷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데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기 장면이 뭐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근데 화면에 올리라고 한 말을 마우스로 올린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는데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다 보면요, 우리 맨날 뭘 처음에 하면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설치해야 되고 많잖아요. 그리고 할 때마다 자꾸 에러 나고 막 그래요. 이 상황에 직면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 끊어지고 또 하다 보니 뭐가 잘못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옆에 청년이 와서 막 도와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청년이 와서 도와줘요. 그 전에 어떤 여자애도 잠깐 와서 도와줬고 이 청년이 이제 멈췄어요. 컴퓨터가 딱 멈추니까 이 청년이 와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시간 이제 초과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신청서 작성을 못했어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좌절하고 있죠. 이렇게 눈을 탁 가리면서 너무너무 불쌍한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었어요. 영국의 그 당시에. 보세요. 여기 보니 이게 지금 인터넷에 이게 떠도는 인터넷 뭐라고 해야 돼? 영상인데요.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에요. 저 희극인이라는 그 영상인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공무하려고 뭘 서류 하나 떼려고 했더니 액티비스 깔고 보안 깔고 못 깔고 못 깔고 뭐 계속 깔라고 한다. 그래서 깔았더니 또 그 다음에는 또 비밀번호를 하라고 한다. 비밀번호를 또 쫙 했는데 비밀번호 뭐 영문을 넣어라, 뭐 숫자를 넣어라, 또 특수 문자를 넣어라. 다 했고 나서 했더니 다시 로그인을 하란다. 아니 했으면 됐지 왜 또 로그인을 하라고 하냐. 로그인을 했더니 이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그 자기의 그 상황을 막 이제 그 공무원한테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 윗세대들, 그런 분들, 이 컴퓨터하고 친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을 배려하는 사회는 없어요. 특히 요새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음식점 가면은 다 기계로 이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가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몇 번 하면 물론 익숙해서 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인터넷이 쉽지만 어른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배려가 없는 사회. 그래서 영화에서 다니엘이 그래요. 노인들을 위한 신청은 없냐? 노인들을 위한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 지금도 한국에도 이런 어른들은 어려울 거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취약계층에 이제 또 KT가 있죠. 둘이 이렇게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KT가 어려운 환경이니까 많이 도와줘요. 근데 참 착해요. KT가 본인이 지금 저 장면이 뭐냐면 드세요. 제 최소한의 성의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도와줬어요. 다니엘이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마련을 해서 아이 주고 이제 다니엘을 주니까 다니엘이 나는 됐다고 나 밥 먹고 왔으니까 괜찮으니까 KT 당신 드세요 하니까 자기는 과일 먹어도 된대요. 괜찮대요. 근데 며칠 굶은 상태예요. 아이가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며칠 전부터 안 먹었잖아 그래요. 네, 실제로 영국에서 이 당시에 그 켄 로치가 이 취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 영화를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젊은 아이인데도 실업수당을 이제 못 받아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밥을 언제 먹었냐 했더니 실제로 4일 전에 먹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게 굉장히 현실이에요. KT가 진짜 며칠째 굶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KT가 여튼 열심히 일을 하려고 구직을 막 구해요. 근데 영국 사회가 좀
이 당시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복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복지라는 거는 생산적은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이 없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취약계층은 이렇게 복지가 안 되면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KT도 역시 저렇게 광고를 내요. 나 청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부터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직업 선택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왜냐면은 주인 입장에서도 돈이 있어야지 월급을 주고 누굴 고용을 하죠. 근데 내가 당장 못 버는데 사람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 사회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찾아갔어요. 옆집 총각이 다행히 그 차이나라는 별명을 가진 총각이 서류를 만들어 줬어요. 인터넷 다 신청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관공서를 다시 찾아가요. 관공서 직원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제 구직 수당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실업 수당을. 네. 근데도 계속 뭐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류를 작성을 해줄 때 차이나라는 옆집 총각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렵게 해서 당신 수당 포기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수당 포기하는 자들도 많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구직 수당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이력서도 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입장에서 여기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며칠 굶는 걸 이제 눈치를 챘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푸드뱅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푸드뱅크 가면은 한 3일치를 준대요. 실제로 영국에서 3일치 먹을 거를 주는데 이 KT가 여기를 도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참 친절하게도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같이 해요 하고 KT가 이제 필요한 물품을 다 이제 골라 담아요. 근데 KT가 갑자기 그 통조림을 꺼내서 구석에서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직원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KT가 이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앉아가 너무너무 수치심과 창피함과 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울죠. 그래서 내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면서 막 또 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네 잘못이 아니다. 예, 이겨낼 수 있다. 너는 아이 둘도 이제까지 훌륭하게 키우지 않았냐. 괜찮다. 이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그 영국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굶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지만 현실이었다는 게 너무 놀랍죠. 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이 영화는 그래서 노동자의 삶을 굉장히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물론 관료주의, 원칙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소통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생산적 복지 함정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 1601년에 빈민법이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제로 노역장에 보내는 거예요. 어떤 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국 사회도 지금 이 사람은 몸은 일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심사관으로. 심장병은 있지만. 근데 이 서류상으로는 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함정이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지가 딱 밀리니까 KT의 선택은 뭘까요? 불미스러운 어떤 사창가 비슷한 데 가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 벌었다고. 벌었기 때문에 나 이거 해야 된다고. 뭐 $300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잖아요. 아이가 놀림을 받아야 신발 밑창이 떨어져서 어떻게든 신발도 사줘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다니엘 역시도 지금 보조금이 다 끊기기 때문에 전기요금 최후 독촉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찾아가요. 저 여자한테 찾아가는데도 어떤 이력서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이 좌절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착한 공무원을 찾아가요. 근데 이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공무원한테 가서 나 이제 구직수당 포기하겠다. 질병수당만 신청을 하겠다. 근데 질병수당을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구직 수당을 하면 그래도 조금씩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착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포기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구직 수당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나 자존심을 잃어서 다 잃은 거다. 내 이름 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깥에 그 담벼락에다 이렇게 써요. 그 관공서 담벼락에다가 굶어 죽기 전에 한골 배정 요구해달라. 그리고 상담자나 구린 대기업도 바꿔라라고 커다랗게 써요. 그러니까 그 정말 이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는 돈보다 나 인격, 존중을 나 받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이걸 봐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실업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자 말씀이 다 이러고 서로 좋아하고 그 길 가던 사람한테 박수를 쳐줘요. 환호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켄 로치 감독 자체가 약간 그런 정치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수당 물러가라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정치 성향을 비추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항고 날짜를 받았어요. 근데 항고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면서 이제 KT가 같이 도와주러 왔어요. KT가 도와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다니엘이 멀리서 관공서들을 보면서 그 공무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저들 손에 죽고 살다니 우리가 참 우습지라는 말을 합니다. 네, 참 사람이 하는 일인데도 이런 서류나 이런 규율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KT가 다 끝나면 우리 집에서 파티를 해요라고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죠. 그 사이에 이제 다니엘이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네, 심장마비로. 심장마비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전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들이 다니엘에게 도움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활달하고 약간 과격할 정도로 비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엘은 의기소침해지고 약간 주눅 들어 있고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자기는 버림받는 듯한 느낌이 되고 자기는 계속 뭔가 개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강아지 훈련시킬 때 보면 이렇게 뭐 던져주고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면 먹이 하나 주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은 거예요. 인터넷 해와라, 뭐 해와라, 이력서 써라, 뭐 해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 뭔가 복지를 못 받고 돈은 없어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마 심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심장마비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건강이라는 게. 심장마비로 저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모든 사회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저런 분들한테는. 예, 그래서 장례식 날이에요. 장례식 날에 KT가 이런 말을 나는 이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사람은 부자였다. 이렇게 남도 도와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떠난 거는 정부의 책임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항고 날짜에 이제 변론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하나 써왔거든요. 그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때 읽어주려고 했지만 그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내가 읽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마음 아픈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적 존중을 원합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를 그걸 혜택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냥 권리예요. 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구직 수당이라든지 질병 수당을. 근데 못 받았잖아요.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코코넛과 상어. 코코넛이요.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이 따니까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상어는 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코코넛. 그러니까 이 다니엘 블레이크를 죽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복선이 된 거죠. 이런 사회 제도, 규율, 규제, 원칙에 의해서 지금 다니엘은 일찍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코코넛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배려가 있었거나 공감이 있었거나 공무원들의 어떤 조금의 어떤 그런 거 정책적으로 살짝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주관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른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참 먹먹해요. 처음에도 까맣게 시작했고요. 끝날 때도 어둡게 끝납니다. 그래서 참 먹먹하죠. 답이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 영화가 시사하는 점은 굉장히 커요. 일단 존중해야 된다는 거,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모든 원칙과 모든 그런 정책은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우선에 두고 그거를 공감을 일으키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아이들이 다니엘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어떤 사랑을 이 영화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끼면서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 넘기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배려 있게 공감을 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제처럼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것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